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 위에 놓인 향긋한 깻잎, 반찬이 어쩌면 우리 소중한 콩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밥상 위에 있는 그 깻잎을 입으로 가져가기 전에 잠시만 멈추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보글보글 끓는 따뜻한 된장찌개 옆에 정성스럽게 씻어놓은 초록빛 깻잎은 보기만 해도 참 군침이 돌지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굽은 허리를 펴고 이제야 내 몸 좀 챙겨보려고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것을 골라오셨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깻잎, 판장을 살포시 올려 입안 가득 넣었을 때 느껴지는 그 향긋함은 우리네 고단한 인생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소박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은 바로 그 깻잎 판장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소리 없이 혈관을 막고 하나뿐인 콩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실제로 아주 정정하시던 어느 어르신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깻잎 반찬을 즐겨 드셨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퉁퉁 붓고 숨이 차오르더니 결국 응급실에 실려와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내가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후회하시는 어르신들의 눈물을 볼 때마다 의사인 저의 가슴은 참으로 미어집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5년간 콩팥 건강을 책임지는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의 생사를 지켜봐온 의사 최준혁입니다. 매일 밤 응급실에서 들려오는 긴박한 경고음 소리를 들으며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이 망가지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우리 어르신들께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부터 내 콩팥을 내가 직접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함께 해주십시오. 깻잎은 원래 식탁 위에 명약이라고 불릴 만큼 참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이 잘못되거나 특정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깻잎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도 살려내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바꿔줄 깻잎의 비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남들에게는 보약이 되는 음식이 우리에게는 독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속에 있는 콩팥이라는 장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댁에서 사용하시는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있는 하얀 필터를 단 한 번도 갈지 않고 60년 동안 매일 썼다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과연 그 필터가 멀쩡하겠습니까? 아마 온갖 찌꺼기로 꽉 막혀 있거나 낡아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이 바로 그 상태와 똑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콩팥은 강철 같은 탄력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큼 짜거나 매운 음식이 들어와도 거뜬하게 걸러내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60평생을 쉼없이 피를 걸러온 여러분의 콩팥은 이제 낡은 거름망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콩팥을 구성하는 미세한 혈관들은 오랜 세월 동안 높은 혈압과 혈당에 시달리며 딱딱하게 굳어버렸거나 이미 기능을 멈춘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콩팥이 아주 지독할 정도로 인내심이 강한 장기라는 점입니다. 콩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주인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남은 힘을 쥐어짜며 버티고 또 버틸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며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건강하다고 착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70까지 망가져도 침묵하던 콩팥은 마지막 한계선을 넘는 그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댐의 작은 구멍이 뚫리면 순식간에 댐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지막 방전등을 끄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아무 생각 없이 드신 깻잎 반찬 한 접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콩팥에 칼륨이나 나트륨 폭탄이 떨어지면 낡은 필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기능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입에 즐거운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음식을 까다롭게 골라 먹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여러분의 콩팥을 단 한순간에 밀어버리는 최악의 범인일까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놀랍게도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밥도둑이라 불리며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깻잎 장아찌입니다. 입맛이 없는 여름철이나 마땅한 반찬이 없는 긴 겨울밤에 짭조름한 간장 양념이 깊게 배어든 깻잎 장아찌 한 장이면 물에 바른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 맛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마음도 참으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사실만을 말씀드려야 하는 제 입장에서 깻잎 장아찌는 늙고 지친 콩팥에 던져지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68살 김 어르신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우리네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자식들에게 보내주려고 해마다 늦가을이면 커다란 항아리 가득 깻잎 장아찌를 담그셨지요. 맛있는 윗부분은 고스란히 덜어서 자식들에게 택배로 붙여주시고 당신께서는 항아리 바닥에 남아서 소금기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짜릿짠 찌꺼기 깻잎들만 드셨습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물에 밥을 말아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춥던 어느 겨울밤 김 어르신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자리에 눕기만 하면 물속에 잠긴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벽에 기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을 때 가슴 사진을 찍어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르신의 배가 하얗게 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폐에 물이 차는 아주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바로 어르신이 아깝다며 매일 드셨던 그 짠 깻잎 장아찌였습니다. 깻잎 자체에도 콩팥이 조심해야 할 성분이 풍부한데 거기에 엄청난 양의 간장과 소금이 더해지니 늙은 콩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수분이 폐로 역류하여 어르신을 숨막히는 지경까지 몰고 간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짠 기운은 혈압을 미친 듯이 올리고 심장에 큰 무리를 주는 무서운 성분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깻잎 장아찌의 짠 국물은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그 사랑이 오히려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이 비극 앞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는 자녀분들께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입맛이 없다며 짭조름한 깻잎 장아찌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분들의 손을 꼭 잡고 제발 그만 드시라고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 이제 그 짠 것은 그만 드세요라고 건네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70평생 고생한 낡은 콩팥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차가운 응급실 침대가 아닌 따뜻한 안방에 머물게 하는 가장 위대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짠 음식의 위험성은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평소 나는 짠 것도 안 먹고 몸에 좋은 채소만 골라 먹으니 괜찮겠지 라고 안심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그 신선한 채소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 안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돌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시금치와 식탁 위의 명약인 깻잎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제가 만났던 72살의 박 선생님은 평생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정년 퇴임하신 아주 지적이고 빈틈없는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의 하루 일과는 시계바늘처럼 정확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가벼운 등산을 하시고 아침 식사로는 밥 대신 몸에 좋다는 채소를 갈아 만든 녹즙을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습니다. 그 녹즙의 주재료가 바로 철분이 많다는 시금치와 비타민이 풍부한 깻잎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이 피를 맑게 하고 노년을 활기차게 만드는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선생님은 자신의 건강을 누구보다 자신하셨지요. 그런데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시던 선생님께 예고도 없이 끔찍한 제안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왼쪽 허리 뒤쪽에서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평소 점잖으셨던 선생님이 체면도 잊은 채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지를 만큼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구토가 밀려오는데 간신히 기어가서 소변을 보니 변기 물이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공포스러운 붉은색을 보는 순간 선생님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라는 절망감에 휩싸이셨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정밀 검사를 해보니 선생님의 콩팥과 오줌이 내려가는 길인 요로에는 뾰족뾰족한 돌들이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슘과 수산 성분이 뭉쳐서 만들어진 악명 높은 신장결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그토록 몸에 좋은 채소만 먹었는데 왜 내 몸에 돌이 생긴단 말입니까? 선생님은 제게 억울한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범인은 바로 선생님이 매일 아침 보약처럼 드셨던 시금치와 깻잎 녹즙이었습니다. 깻잎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풍부하고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몸속에서 따로따로 흡수되면 참 좋은 영양소들이지만 한꺼번에 만나게 되면 마치 시멘트가 굳어지듯 서로 단단하게 결합해버립니다. 이것이 콩팥으로 내려가면 배출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콩팥 조직을 찢고 피를 내는 날카로운 돌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대사 기능이 느리기 때문에 이런 결석이 생길 확률이 몇 배나 더 높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퇴원하시던 날, 박 선생님은 몸에서 꺼낸 그 작고 날카로운 돌멩이를 작은 유리병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돌멩이가 나의 무지가 만들어낸 괴물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건강을 챙긴다며 매일 아침 시금치와 깻잎을 갈아 드시거나 녹즙을 즐겨 드시는 친구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꼭 알려주십시오. 여보게 친구, 우리가 좋다고 먹던 그 방식이 자네에게 끔찍한 고통을 줄 수도 있다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오지라 한 번이 소중한 친구를 산통보다 더하다는 여러 결석의 지옥 같은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결석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끔찍한 고통에 대한 경고였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와 직결된 훨씬 더 긴박하고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공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혈액응고 방지제, 즉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매일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피를 맑게 해준다고 믿으며 식탁에 올리는 그 향긋한 깻잎 한 잔이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피를 진흙처럼 굳게 만들어서 중풍이나 심근경색을 부르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5년 전 가을에 만났던 75살 이 어르신의 사례는 그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어르신은 심장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챙겨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기는 일절 입에도 대지 않으시고 몸에 좋다는 채소 위주로 식단을 철저하게 바꾸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깻잎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매일 식사 때마다 생깻잎을 데워서 장시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사랑하는 손주에게 반찬을 집어주려고 젓가락을 뻗으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르신의 손에서 힘이 툭 하고 빠지더니 들고 계시던 숟가락과 젓가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어르신을 쳐다보았을 때 어르신의 한쪽 입꼬리는 이미 축 늘어져 있었고 무언가 말씀을 하시려고 입술을 달싹거리셨지만 입 밖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리는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뇌졸중, 즉 뇌경색의 증상이었습니다. 구급처 4일엔 소리와 함께 응급실로 실려오신 어르신의 뇌혈관은 안타깝게도 혈전에 의해 꽉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피가 굳지 말라고 비싼 약을 매일 드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범인은 바로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셨던 그 깻잎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K였습니다. 깻잎에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비타민이라고 하면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타민 K의 주된 역할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고 딱쟁이를 만드는 혈액응고 작용입니다. 반면에 어르신이 드시던 와파린 같은 약은 피를 묽게 만들어서 잘 흐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몸속에서 약은 피를 흐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깻잎의 비타민 K는 자꾸만 피를 굳게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매일 드신 깻잎 때문에 약의 효과가 무력화되었고 혈관 속에는 소리 없이 피 덩어리인 혈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하필이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렸어 평화롭던 저녁 식사 시간을 순식간에 비극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지켜서 생명은 건지셨지만 어르신은 긴 재활 훈련을 받으시며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내 몸의 상태와 약의 궁합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닫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정교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내 생명의 시기를 멈추게 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과 결석, 그리고 숨막히는 폐부종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아마 여러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냉장고에 있는 깻잎을 당장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동안 독을 먹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손이 떨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셔도 좋습니다. 제가 무서운 경고를 먼저 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식탁을 공포로 몰아넣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깻잎은 죄가 없습니다. 깻잎은 여전히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명약이자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그 칼을 쥐는 법을 몰라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대신 내 손을 베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칼은 잘못 쓰면 흉기가 되지만 잘 쓰면 최고의 요리 도구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소중한 콩팥과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늙고 병들어서 되돌릴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새 것으로 갈아 끼울 수는 없지만 찌든 때를 깨끗이 벗겨내고 기름칠을 잘 해주면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거뜬하게 움직이는 튼튼한 엔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제가 그 귀한 깻잎을 여러분의 건강을 살리는 보물 같은 도구로 바꾸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정중하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저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무서운 마음에 억지로 저의 이야기를 따라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은 잔뜩 움츠러든 어깨를 활짝 펴시고 편안하게 숨을 고르면서 제가 의사의 양심을 걸고 준비한 이 희망의 처방전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3가지 기적의 궁합은 마치 더러워진 빨래를 하얗게 표백하듯이
여러분의 끈적한 혈관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지쳐서 쓰러져 가던 콩팥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고기를 줄여야 합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붉은 고기 속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콩팥에 무거운 짐이 되는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은 없고 고기는 먹고 싶은데 먹자니 겁이 나서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면 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며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친숙하고 저렴하지만 그 효능만큼은 산삼 못지않은 영양 덩어리인 바로 두부입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두부가 아닙니다. 향긋한 깻잎과 고소한 두부가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죽어가는 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깻잎 속에 들어있는 피톨이라는 성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피톨은 우리 몸속을 꼼꼼히 살피면서 암세포나 병든 세포들을 찾아내어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부의 핵심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힘을 합치면 마치 혈관을 깨끗이 씻어내는 비누 거품처럼 작용하여 깻잎이 찾아낸 병든 세포와 혈관 속에 쌓인 기름때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들의 활동이 느려지는데 깻잎과 두부를 함께 드시면 이 면역세포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암세포가 자라날 틈을 주지 않는 튼튼한 방어막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두부가 우리 콩팥에게 주는 진정한 휴식입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아주 뛰어나면서도 우리 콩팥을 힘들게 하는 나쁜 물질들을 거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콩팥이 땀 뻘뻘 흘리며 애쓰지 않아도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과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는 콩팥을 위한 최고의 효도 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약 같은 두부와 깻잎을 어떻게 드셔야 그 좋은 영양을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름에 튀기거나 맵게 졸이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깻잎 두부찜 쌈입니다. 조리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사오신 따끈따끈한 두부를 드시기 좋은 크기로 도톰하게 썰어주십시오. 두부는 차갑게 드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데워 드실 때 단백질이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된답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은 깻잎을 찜기에 넣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면 딱 30초만 살짝 저어주십시오. 깻잎을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살짝 찌게 되면 깻잎 특유의 거친 식감이 부드러워져서 시야가 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두부 한 점을 부드러워진 찐 깻잎으로 돌돌 말아서 드셔보십시오. 입안에 넣는 순간 깻잎의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감싸고 두부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혀끝에서 사르르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때 양념장이 고민되실 텐데요. 짠 간장은 되도록 피하시고 들기름과 볶은 들깨 가루를 섞어서 살짝만 찍어 드십시오. 이렇게 드시면 밤새 굳어있던 위장이 따뜻하게 풀리면서 온몸에 맑은 기운이 도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신 이렇게 세 점만 드셔도 우리 콩팥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혈관은 맑은 신음물처럼 깨끗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소박한 재료가 정성이라는 조리법을 만났을 때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부가 우리 콩팥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침대와 같다면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주인공은 낡고 녹슨 혈관을 뻥 뚫어주고 꺼져가는 생명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엔진과도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하고 겁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달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25년간 콩팥 건강을 지켜온
의사의 이름을 걸고 단언합니다. 달걀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깻잎과 함께 먹는 달걀은 죽어가는 혈관을 다시 살려내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 기적의 비밀스러운 보물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들기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0살 최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어르신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어르신의 콩팥 수치는 만성 콩팥병 3기 초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혈관 속에는 끈적끈적한 나쁜 기름때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붙잡고 제가 곧 투석을 해야 하는지, 투석을 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짐만 될 테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시던 그분께 제가 처방해드린 것은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깻잎과 들기름을 넣은 달걀말이를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나쁜 기름때가 많은 분에게 달걀이라니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최어르신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환한 분홍빛 철색이 돌았고 무엇보다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내미셨는데 그 사진 속에서 어르신은 북한산 정상바위에 서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콩팥 수치는 기적처럼 안정적인 상태에 머물렀고 혈관을 막고 있던 나쁜 기름때는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르신의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들기름과 깻잎의 환상적인 합작작전에 있었습니다. 달걀은 나이든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단백질이지만 노른자의 성분이 혹시라도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식물성 오메가3가 가득 담긴 들기름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벽에 찰싹 달라붙은 나쁜 찌꺼기들을 녹여내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에 깻잎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과 몸을 보호하는 성분들은 달걀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과 동시에 산화되기 쉬운 들기름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역할까지 해냅니다. 다시 말해 달걀과 깻잎 그리고 들기름이 만나면 단순히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고 근육을 채우며 콩팥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영양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어르신을 북한산 정상까지 오르게 만든 그 기적의 조리법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름하여 깻잎 들기름 달걀말이입니다. 먼저 싱싱한 달걀 2알을 그릇에 담아 풀어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금을 단 한 톨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깻잎 3장을 아주 잘게 다져서 달걀물에 섞어주십시오. 깻잎 특유의 향긋한 향이 짠맛을 대신하여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풍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다음 달궈진 팬에 식용유 대신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십시오. 들기름은 불에 약하니 반드시 아주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셔야 합니다. 센 불로 하면 들기름이 타버려서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돌돌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만든 따뜻한 달걀말이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고소한 들기름 향이 입안 가득 퍼지고 깻잎의 아삭한 식감이 어우러져 씹을 때마다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이 소박한 반찬 하나로 여러분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숨차서 오르지 못했던 뒷산 약수터를 가볍게 오르는 여러분의 모습을 말입니다. 최어르신이 경험하셨던 그 기적 같은 회춘이 이제 곧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어르신처럼 100살까지 팔팔하게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100살이라고 힘껏 외쳐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는 이 100살이라는 다짐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내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100살까지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 다니겠다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자 저와의 굳은 약속입니다. 많은 분께서 벌써 마음속으로 100살, 100살이라고 외쳐주고 계실 겁니다.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여서 여러분의 몸속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달걀로 뱃속을 든든하게 채웠다면 이제는 든든한 고기 반찬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콩팥이 나쁘다고 무조건 고기를 끊고 풀만 드시다가 오히려 기운이 다 빠져서 쓰러지는 우리 어르신들을 저는 병원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고기는 아무 죄가 없답니다. 그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할 뿐이지요. 여기서 깻잎의 세 번째 기적 같은 짝꿍인 돼지고기, 수육과 보랏빛까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 까맣게 탄 부분에서 몸에 해로운 성분이 나온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거든요. 하지만 고기를 냄비에 푹 삶아 수육으로 만들고 싱싱한 깻잎에 싸서 드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깻잎 속의 몸을 보호하는 성분은 고기의 나쁜 기운을 중화시켜주고 여기에 찐가지를 한 점 얹으면 그야말로 완벽한 해독 밥상이 완성됩니다. 가지의 고운 보랏빛 성분은 혈관 속에 쌓인 기름때를 스펀지처럼 쏙 빨아들이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잘 삶아진 돼지고기, 수육 한 점에 찐 가지를 살포시 올리고 향긋한 깻잎으로 감싸서 한 입 드셔보세요. 씹을 것도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니 소화가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먹는 즉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 근육을 아주 짱짱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보약 같은 음식들도 가장 기초적인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깻잎을 씻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은 깻잎을 평소에 어떻게 씻고 계시나요? 혹시 그냥 흐르는 물에 대충 휘휘 헹구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건 지금까지 농약을 드시고 계셨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깻잎의 뒷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잔털들이 빽빽하게 돋아나 있지요. 이 솜털들이 공기 중에 먼지나 농약을 거미줄처럼 꽉 붙잡고 있어서 단순히 물로만 헹궈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이 농약 성분은 우리 콩팥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독소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단계 깻잎 세척법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담그기입니다. 커다란 그릇에 물을 가득 담고 식초 한 숟가락이나 녹차 가루를 조금 풀어주세요. 그 다음 깻잎을 이 물에 5분 동안 푹 잠기게 두시는 겁니다. 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깻잎 솜털 사이사이에 꽉 끼어있던 농약 성분들이 사르르 녹아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흐르는 물입니다. 담가 두었던 깻잎을 꺼내어 한 장씩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깻잎의 뒷면을 손가락으로 살살 문지르며 씻는 것입니다. 30초 이상 정성껏 씻어내야 남아있던 농약을 거의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물기 털기입니다. 물기를 탁탁 털어내고 보관 용기에 수건이나 종이를 깔아 넣어두면 이 주일은 거뜬하게 싱싱한 깻잎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깻잎을 씻는 것은 단순히 채소를 씻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속의 소중한 콩팥을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정성 어린 의식과도 같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당장 이 세척법을 실천해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우리는 깻잎이라는 작은 재료 하나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적과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지 그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 이야기를 통해 꼭 가슴에 새기셔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잡초로만 자났지나 시금치, 그리고 특정 약을 먹을 때 깻잎이 늙은 콩팥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반대로 두부와 달걀, 그리고 돼지고기가 깻잎을 만났을 때 죽어가던 혈관이 어떻게 다시 숨을 쉬게 되는지도 이제 잘 알게 되셨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의 습관인 5분 담금 세척법까지 모두 어르신들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비싼 보약보다 더 값진 여러분의 든든한 생명보험입니다. 우리 콩팥은 아주 미련할 정도로 착해서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의 시작이지요. 부디 여러분의 콩팥이 고통스럽다고 비명을 지르며 울기 전에 오늘 배운 이 지혜로운 밥상으로 콩팥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시오.
건강은 의사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여러분이 손수 차리는 밥상 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는 가족의 따뜻한 관심이야말로 최고의 의사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지식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이 유익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자녀들과 소중한 친구분들께 말로 전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어르신들이 전해주시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멈춰가는 콩팥을 다시 뛰게 하고 누군가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기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건강을 빌어주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심 어린 건강 이야기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제가 더 정직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질병의 걱정에서 벗어나 아침 햇살처럼 찬란하고 건강하기를 저 최진혁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통 없는 노후 그리고 활기 넘치는 100세 시대를 향해 저와 함께 힘차게 걸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